엔비디아가 드디어 시총 4조 달러를 넘었다 그러잖아요. 네. 5천조 넘는 데가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요. 이 10개 기업의 시총을 다 합계를 내봤어요. 제가 지난 거의 3경원이에요. 혁명은 항상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인력거 기사가 돼서 자동차가 들어오는 걸 막을 수는 없지 않겠냐.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의 이 AI 혁명이 과거의 그 산업혁명 이거보다도 더 뛰어나다, 버금간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AI 혁명 그냥 하나의 그냥 트렌드로 봐야 되는 것인지 정말 세상을 바꾸는 혁명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디지털 혁명. 네. 우리가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인터넷이 시작된 게 1990년대 초. 그리고 그때 이제 인터넷이 나오고 닷컴이라는 게 처음 나왔는데 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겠지만 야 그게 뭐 세상을 바꿔 이러는 분도 있었고 야 이건 진짜 세상을 바꾸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엄청난 디지털 대전환이 시작됐죠. 지금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없이는 못 사는 그렇죠. 새로운 인류가 됐죠. 저는 이 정도면 혁명이라고 봅니다. 그럼 혁명의 기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람의 삶의 방식이 바뀌었죠. 네.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유통기업이 신세계, 롯데 이런 기업이었는데 이제 쿠팡이 됐단 말이죠. 네. 그 삶의 소비 방식이 폰 기반으로 바뀐 거예요. 90년대만 해도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지금 돈을 투자해서 신세계나 롯데를 이길 수 있는 유통기업을 만들겠다? 미쳤다 그랬죠. 그렇죠.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바뀐 게 인류의 소비 방식이 바뀌고 그다음 그로 인해서 가장 맹주라고 불리던 거대 기업들이 교체된 거죠. 네. 이게 혁명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AI가 도입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우리가 꿈꾸던 것들, 예를 들어 자율주행. 네. 이게 완전히 가능해질 수 있고요. 그렇죠. 정말 자율주행이 된다고 하면은 맞아요. 생활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다음 제조업에서 또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 로봇들이 자기들끼리 막 일을 하게 돼요. 원래 그 정도면 충격이 되게 클 거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기술적으로는 아직 멀었다 그랬는데 되게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네. 또 과외 선생님, 우리나라 이제 엄청 그 교육열이 세잖아요. 그렇죠. 애가 공부하고 싶을 때마다 24시간 나와서 박사급의 역량을 가진 선생님이 수학도 가르쳐주고 물리도 가르쳐주고 원하는 대로 다 가르쳐줘요. 그런데 월 3만 원. 심지어 그 정도는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죠. 또 병원, AI 닥터가 등장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은 의사한테 판단을 맡긴다고 하더라도 감기 처방 정도는 다 해줄 수 있는 거죠. 그것만 해도 의료비가 50% 정도 절감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인류의 이 생활 방식이 완전히 또 AI로 인해서 바뀌는 거고, 저는 디지털 혁명의 버금간, 아니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한 혁명이 더욱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진짜 이 산업에서 변화될 수 있는 분야 말씀해 주신 그런 것도 있는데 이 군사적인 분야도 지금 보니까 뭐 드론도 그렇고요. 네. 지금 뭐 미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하면은 전투기 한 대당 무인 전투기를 AI로 뭐 두 대씩 그럼요, 끌고 다닌다. 그럼요. 편대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맞습니다. 자동화 감시 체계 뭐 CCTV라든가. 근데 이런 파생되는 많은 이 변화 속에서 우리 한국이 가질 수 있는 뭐 주도권을 좀 가질 수 있는 강점 있는 분야라면 어디가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요새 방위산업이 되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디지털 전환의 덕분이라고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무기 체계는 엔지니어링이 함께 발전해야 되거든요. 네. 기계적인 요소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디지털하고 잘 묶여야 정말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 이게 지금 현재 방위산업계에 굉장히 핫 이슈예요. 예를 들어 탱크에 탔는데 고글을 딱 썼다 그러면 탱크 바깥에 360도가 다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 자동차에 보면 주차하려고 보면 360도 카메라 이렇게 네. 그 기술이 어떻게 보면 이제 무기화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인터넷도 사실은 원래 무기 기술로 시작된 거죠. 네. 이 달파라고
미국의 무기 체계 개발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중요 정보를 한 방에 폭격 맞으면 끝난다. 네. 그래서 실시간 분산 시스템을 개발하다가 인터넷이 나온 거라고 하는데 이 AI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절대 무기에 쓰지 말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경영인과 학자, 엔지니어들이 다 서명을 했어요. 근데 이 얘기가 쑥 사라진 게 뭐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자마자 다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돈 이유가 뭐냐? 역사에 한 번도 생존보다 중요한 게 없었거든요. 네. 특히 국방기술에 이번에 보여준 게 팔란티어입니다. 원래 팔란티어가 미국 국방부 정보부하고 일을 많이 하던 데잖아요. 근데 얘네가 그걸 바탕으로 고담이라는 걸 개발했어요. 네. 이게 위성 정보, GPS, 또 이미지 이런 걸 다 분석해서 공격해야 될 포인트들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네. 원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운영할 때 성공률이 50% 이하였대요. 네. 그래서 미국이 요청을 한 겁니다. 우리 좀 살려달라. 그래서 팔란티어가 그걸 막고 드론 성공률이 80% 이상으로 올라갔다고 그러죠. 그래요? 이러면서 이제 AI의 진짜 중요한 점은 전쟁 억지력이다.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제조업과 방위산업 그리고 디지털화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KF-21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 여기다가 AI 역량만 갖추면요. A사 레이더에 이미지에 위성 정보에 이런 걸 갖고 한다 그러면 엄청난 새로운 무기체계, 무인 무기체계를 개발할 역량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중국도 하지만 그럼 그게 우리나라의 생존의 전략이 너무 중요할 뿐 아니라 나중에 지금 그런 부분에 취약한 유럽이라든가 미국이 우리를 이제 중요한 동맹과 파트너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저는 AI 기반의 이 통합적인 시스템 또 그걸 기반으로 한 무기 체계를 잘 만들어가는 게 대한민국 미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특히 4대 강대국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우리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생존의 어떤 필수 요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AI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생존의 문제로 우리가 밀어야 되는 분야다. 맞습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생성형 AI 저희가 사실 3년 좀 넘었죠.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뭐 저희도 방송에서 막 이것저것 해보면서 시연했던 게 떠올랐는데 처음에 전문가들의 생각보다도 이 속도 진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하여튼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인 거죠. 그럼요. 이 모든 혁명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거대한 자본이 필요합니다. 네. 이게 속도가 빠르려면 훌륭한 인재를 다 빨아들여야 되잖아요. 지금 뭐 AI 엔지니어 중에 잘하는 데는 사이닝 보너스 100억 줄게, 200억 줄게 이게 그냥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얼마 전에 엔비디아가 드디어 시총 4조 달러를 넘었다 그러잖아요. 네. 4조 달러면 뭐 5,200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5,300조. 지분 1% 팔면 53조예요. 아, 진짜 엄청나네요. 네, 그러면 53조 투자하면 하죠. M&A도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엔비디아만 그렇게 많냐? 5,000조 넘는 데가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요. 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다음 구글, 아마존, 메타, 페이스북, 그다음에 테슬라, 브로드컴, 텐센트, 거기다가 하나가 더 10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10개 기업의 시총을 다 합계를 내봤어요. 제가 지난 6월 말에. 네. 그랬더니 거의 3경원이에요. 아, 그래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럼 1년에 1% 이익을 기업이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300조예요. 속도가 안 빠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네요. 근데 아무 때나 자본이 모이지 않아요. 30년 만에 이제 처음이다 그러는데 30년 전에 닷컴 시작할 때 네, 그랬죠. 그 어마어마하게 자본이 모였다가 버블이 붕괴되면서 80%의 닷컴 기업이 파산했죠. 그래서 우리가 2000년에 닷컴 버블을 기억하는데 그 이후에 가장 많이 모인 겁니다. 그럼 이 돈이 그 혁명을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속도는 너무 빠른 거라 그냥 어느 특정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개인들도 다 AI 공부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30년 전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 좀 빨리 하고 배우고 학습한 사람들이 훨씬 더 이 디지털 사회 적응이나 생존에
요건이 유리했죠. 네. 진짜 마찬가지입니다. 돌이켜 보면 그때 당시 직장인들에서 그 인터넷 잘 못 쓰면은 뭐 퇴출 1호다 아, 맞아요. 그런 이야기들. 그 40대 부장님들 뭐 좌불안석이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던 게 기억이 나네요. 지금 그게 그냥 그 기사를 갖다 놓고요. 인터넷 대신에 AI로 바꿔놓으면 아마 다 맞을 겁니다. 예, 그 정도의 혁명의 에너지는 충분히 저는 풀충전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때 또 떠오르는 게 인터넷만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밀폐된 장소에서 맞아요.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뭐 이러면서 살아가는, 지금 보면은 정말 우습고 그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렇죠.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신기해하는 것도 세월이 지나가면 아주 초보적인 네, 그런 걸로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한 10년쯤 지나면 가사노동 로봇이 나하고 대화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설거지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쩌면 되게 당연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보통 한 30년 걸렸잖아요. 인터넷이 네. 완전히 이렇게 지금 우리 사회에 들어온 게. 그럼 이것도 30년 걸리는 거 아니냐? 좀 더 빠르다는 분석이 많죠. 예를 들어 지금 챗 GPT의 사용자 증가 속도를 보면요. 구글이 11년 만에 이뤘던 그 횟수를 2년 만에 달성했어요.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디지털 인류는 AI가 익숙한 거죠. 네. 그래서 좀 적극적인 내가 공부를 하겠다는 자세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는 뭐 네이버라든가 구글에서 검색해서 자료를 찾았는데 지금은 챗GPT에 대한 결론이 바로 나오니까 맞아요. 이게 바뀌는 걸 보면서 네. 이거 또 플랫폼 기업들, 검색 플랫폼 기업들은 또 이거 위기의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맞습니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네. 자,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또 변화가 되는, 그러니까 뭐 몰락하는 산업이 있을 것이고 성장하는 산업이 있겠죠. 또 성장하는 사람, 몰락하는 사람 나뉘겠죠.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들이 디자인 산업. 네. 디자이너들이 심지어 이제 뭐 개자이너가 등장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요? 개발자와 디자이너를 합친 건데 아. 예를 들면 뭐 디자이너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케치만 하면요. 아예 영상까지 만드는 수준이 된 거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AI를 굉장히 활발하게 잘 쓰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럼 그동안 아날로그적으로 일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할 일이 축소되는. 네. 물론 인간이 고유 영역, 예를 들어 스케치가 됐건 아이디어를 냈건 크리에이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영역은 살아남겠지만 나머지 영역에서는 AI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급격하게 달라질 가능성이 큰 네. 겁니다. 또 최근에 딥 리서치나 이런 것 때문에 5년 이하의 이 연구 보고서 작성하던 뭐 금융회사, 컨설팅 펌, 또 로펌 이런데 그 전문가, 박사급 전문가들 대거 해고되고요. 또 개발자, 네.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도 예를 들어 굉장히 좀 초보에 있던 사람들은 대거 해고되고 이런 현상이 벌써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럼 기업들이 다 고용이 줄었느냐, 해고했으니까 그 인원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AI 부서로 사람을 다시 뽑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AI 재교육, 또 지금 기업을 대체할 수 있는 AI 스타트업의 등장, 이런 게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거기다 3경원의 자본이 있잖아요. 대부분 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이니까 그게 다시 한번 태풍의 눈이 돼서 전 세계를 AI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한 학습, 내 영역에서 퇴출되지 않으려면 어떤 것들을 미리 공부해야 될까? 그 변화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다행인 건 뭐냐? 유튜브나 또 여러 가지 AI도 네. 우리 분야에 대해서 좀 알려줘 그러면 잘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적극 활용해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도 좀 AI한테 코칭 받으면서 매일매일 좀 학습을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 말씀하시니까 네. 그 어느 분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몇 살이고 내가 잘하는 건 이런 거고 못하는 건 이런 건데 AI가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데 내가 여기에서 계속 능력자로 성장해 나가려면, 인정받으려면 내가 지금 뭐부터 어디까지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AI가 네. 플랜을 딱 짜주더라고. 네. 네,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심지어 이제 젊은 친구들은
아침 10시에 내 분야에서 나온 AI에 관해서 브리핑 해주고 내가 학습해야 될 거면 알려줘. 이런 거를 AI한테 시켜요. 그러니까 뉴스가 AI가 요약해서 나한테 배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미래 어떤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은 AI를 경쟁으로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활용해서 내 능력을 키울까라기보다 저것 때문에 난 망했어. 저것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어떻게 이러한 마인드, 이걸 어떻게 좀 변화해야 될까요? 사실 혁명은 항상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디지털 사회를 가면서 많은 은행 지점들이 다 폐쇄됐죠. 20년 동안 은행 지점장 하려고 열심히 업무 학습했던 분들한테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걸 뭘 할 수 없습니다. 사실 디지털 대전환 때에도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혜택을 보고 연봉이 올라가고 일자리 좋아진 분은 5%밖에 안 돼요. 95%가 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사회적인 규제들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죠. 우버 불법, 뭐 에어비앤비 불법, 암호화폐 하지 마. AI도 무슨 페이크 영상으로 이런 거 만들어서 범죄에 활용한데 AI가 좋은 것만 아니야. 무기화도 될 수 있어. 이런 얘기들 뉴스가요. 조회수가 훨씬 높아요. 맞아요. 그래서 기사도 계속 그런 쪽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 관성이 어떤 혁명적 변화에 저항하는 분위기가 돼요. 거기 젖어 있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안 해도 될 것 같아. 예.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걸 깨트리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뭐라 그러냐면요. 왜 우리가 스마트폰을 선택했을까요? 적은 에너지로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 인류가 7만 년 동안 진화하는 가운데 절대 불가역적인, 거꾸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 뭐냐? 적은 에너지로 많은 일을 하게 하면 그게 선택하게 됩니다. 네. 그럼 그건 AI가 당연히 제공하는 어떤 굉장히 훌륭한 기능이잖아요. 그럼 글로 가겠네. 그럼 흥선대원군이 되지는 말자. 내 마음에 있는 장벽을 걷어내야, 그걸 걷어내야 미래가 보이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만약 그런 생각, 얘는 경쟁이야, 얘가 내 일자리를 뺏어, 그게 자꾸 그러면 인류가 7만 년을 그런 식으로 살아왔댔는데 내가 인력거 기사가 돼서 자동차가 들어오는 걸 막을 수는 없지 않겠냐. 그럼 미리 공부하자 하는 마음이 더 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좀 내가 이 인류 문명사에서 일어나는 별 수 없는 일들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공부하자. 그 마음을 먹는 게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실천하는 게 그래서 하루 30분 AI PT. 우리가 운동하잖아요. 네. 나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니까 30분만 적어도 앞으로 3년 동안 매일 AI 공부를 좀 하자. 네. 그러면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어차피 뇌는요, 내가 보고 듣고 얻게 되는 정보로부터 내 생각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자꾸 부정적이고 안 좋고 그런 건 그런 뉴스가요.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일자리를 파괴한다, 없앤다,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 생각에 젖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면 생각이 이쪽이 더 많아지겠죠. 네. 그런 사고의 전환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좀 시간을 내서 공부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30분만 AI 공부하면 뇌가 바뀌어진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그 30분 공부, 어떤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저는 아까도 뭐 그런 얘기 했지만 AI한테 물어보고 공부해도 좋고요. 네. 그러면 AI가 추천할 영상을 보고 학습해도 좋고요. 또 이런 파르로 머니톡 같이 훌륭한 유튜브 채널을 찾아서 학습을 하는 것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되게 기억났던 게 뭐냐면 이 새로운 영상 서비스가 나왔어요. 네네. 그게 이제 오픈 AI에서 이마젠이라고 오픈 AI에서 이미지 제너레이터라는 걸 3월 25일 날 출시를 했는데 네. 김그륜이라는 그 유튜버가 이분이 그 영상 전문가예요. 에미상도 받으신 그래요? 실제 현업에서 엄청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3월 26일 날 그 영상으로 데모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올리셨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난 심장이 떨려서 이걸 안 할 수가 없었대요. 아, 이거 하면 뭐 앞으로 뭐 유튜버도 가짜로 만들어서 영상 올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다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들이 이 디지털 세계에는 많이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고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면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는 거죠, 사실. 네, 그렇군요.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그냥 대세 흐름이다. 맞습니다. 인정을 하고 내가 바뀌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먹는 걸 거스릴 수 없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네. 근데 부정적인 면으로 보면 이제 일자리가 사라지고 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새로 생겨나는 뭔가 비전이나 전망이 있어 보이는 그런 분야도 있을까요? 그럼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거대 자본과 거대 기업을 이길 수 없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생태계의 법칙이잖아요. 산업계. 네. 근데 작은 자본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죠. 예를 들어 내가 AI로 무장을 해요. 그래서 컨설팅 컴퍼니, 디자인 컴퍼니 여러 가지를 이거 잘 쓰면 과거에 거대한 자본을 중심으로 뭉쳤던 기업에 충분히 대항할 수 있는 진짜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데이빗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미 미국 같은 데에서는 적은 인원으로 굉장히 큰 매출을 하는 기업들도 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디지털 경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팬덤 경제라 그래서 써본 사람들이 퍼뜨립니다. 네. 예를 들어 테슬라가 TV 광고 안 하잖아요. TV 광고에는 자본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거대 기업만 잘할 수 있다 이랬는데 자본을 통한 광고 대신 SNS로 이렇게 쫙 마케팅을 좀 했더니 써본 사람들이 와 이거 미쳤어요. 그래서 수천억 매출을 달성하는 벌써 화장품 뷰티 기업들이 등장하잖아요. 네. 이런 게 이제 개인한테는 굉장한 기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잘 혁명기를 슬기롭게 잘 넘기면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여러 분야 가운데서 어쨌든 우리 생활에 좀 와닿아 있는 거는 이제 자율주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테슬라가 이거를 주도하다 보니까 네.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도 많고. 근데 테슬라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의 이 자율주행 기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다고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번에 그 테슬라가 그록 4를 발표하고 요게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그리고 또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용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사실 피지컬 AI에 있어서도요 이 AI 기능 LLM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다 코딩을 스스로 쓰는 거잖아요. 네.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영상을 학습한 다음 코딩을 스스로 쓰는 건데 그 스피드며 그 역량이 엄청 올라갔다는 거니까 굉장히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휴머노이드도 자기가 이제 학습하고 행동하고 뭐 이런 거에 코드를 제너레이트 하는데 이걸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똑똑하게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엄청난 역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러면 야 이렇게 쫓아가서 열심히 하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제약이 뭐냐? 우리 사회가 이걸 안 받아줘요. 네. 자율주행 서비스 뭐 시범 서비스도 못하게 하잖아요. 다 뭐에 갇혀 있냐면 야 기술을 어떻게 믿어? 하나랑 또 하나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야? 네. 근데 사실 인간이 가진 한계가 더 좀 위험하죠. 우리가 서울시청 앞에서 13분이 한꺼번에 돌아가실 때도 그 실수라는 게 나는 브레이크인 줄 알고 엑셀을 잘못 밟았어. 아니 이게 어느 인간이 이런 걸로부터 이런 실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명확한 과학적 한계라고 생각해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테슬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자율주행 기술 막 만드는 거거든요. 무인 서비스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요. 대부분 대형 사고, 치명적 사고가 인간의 실수가 촉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졸음운전 특히 많고요. 또 음주운전 이런 뭐 운전 중에 심장마비 요새 또 고령화 사회 되면서 그런 거 많잖아요. 그걸 극복하는데 투자해야 되는데 아예 허가도 안 내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가 사회적 관성이라 그랬지만 우버가 불법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무인 택시 될까요? 그러게요. 지금 우버 같은 서비스도 이 택시 기사분들, 네, 이것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좌절됐는데, 네. 예. 그러니까 기존의 산업이 우리 죽을 때까지는 절대 양보 못해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사회적인
관성, 이 기존의 시스템을 어떻게든 지켜내려는 이 욕구가 어떻게 보면 AI 기술 발전의 가장 큰 전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하여튼 그렇다면 우리가 이 AI에 대한 이 자세랄까, 마인드, 생각하는 관점, 이게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이건 맞습니다. 막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해서도. 그럼요. 생각해 보면 앞으로 미국, 중국에서 그게 상용화 됐어요. 네. 우리는 계속 안 받을 건가요? 그럴 수가 없죠. 그렇죠. AI 닥터, AI 선생님, 또 이런 무인 택시, 또 로봇 이런 것들을 우리 기존 일자리 벌 수 없으니까 절대 양보 못해. 그러면 그게 결국 조선 시대 때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 또 한 번의 쇄국 정책이 되는 거고, 그럼 소멸하죠. 그 국가는 7만 년 역사 중에 그렇게 해서 생존했던 국가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좀 돌보는 것도 필요하고 서로 좀 챙겨주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고집 부릴 일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AI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 한국의 위치, 그다음에 우리의 능력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나아가야 될지 여러 가지 면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참 많다는 걸 느끼게 됐네요. 네. 아무튼 AI 하루 30분 꼭 공부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최재봉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눴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